수년 동안 후디니의 크로우 학생들은 에이전트의 텍스처를 적용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 약간 고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날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비를 완전히 해결할 것입니다. 여기 이전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이미 캐시된 크로우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이전 비디오와의 유일한 차이점은 여기에서 내 에이전트에 새로운 레이어, 물병을 정확히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에이전트는 물병을 가지고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텍스처를 적용할 때 이것이 한 가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캐시된 시뮬레이션이 여기 있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이 아주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제 에이전트들은 텍스처가 없고 단지 회색 캐릭터들입니다. 이제 우리 에이전트의 텍스처를 적용하는 방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몇 가지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D 모델은 폴리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폴리곤만 있는 매우 간단한 형태의 모델도 있고 수천 개의 폴리곤을 가진 더 복잡한 모델도 있습니다. 아겐 노드의 정보를 보면 노드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정보 아이콘 2를 클릭하면 해당 노드의 정보가 담긴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1.1 프리미티브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에이전트가 수천 폴리곤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왜 후디니는 하나만 있다고 말할까요? 여기서 패키지된 지오메트리 개념이 등장합니다. 집을 샀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에게 그 집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집을 쿠에스타로 가져갈 수 있는데 이는 그다지 실용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아니면 집의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후디니에서 지오메트리를 패키징할 때 하는 일입니다. 모델 D에 수천 개의 폴리곤을 로드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 모델 D에 사진을 찍어 램에 저장합니다. 그 순간부터 후디니에서 지오메트리는 단일 포인트로 표현됩니다. 약간의 추가로 우리가 D 모델을 에이전트로 변환할 때 에이전트 노드를 사용하여 원래 모델의 수천 개의 폴리곤을 정확히 패키지화합니다. 그런 다음 그 모델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그 순간부터 약간 더 다루게 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순수한 D 모델이 아니라 그 모델의 사진입니다. 또한 이것은 에이전트마다 수천 개의 포인트를 이동하는 대신 하나만 이동하기 때문에 수백 또는 수천 명의 에이전트와 매우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패키지된 지오메트리의 유일한 문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텍스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정말로 것입니다. 우리의 에이전트 내부에는 하나, 두 개 또는 10개의 서로 다른 지오메트리 조각이 있을 수 있으며 각 조각은 고유한 텍스처를 가집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패키지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의 지오메트리, 즉 에이전트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텍스처를 적용하면 텍스처는 모든 지오메트리 조각, 내 에이전트의 전체 몸체에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Material Style Sheets가 등장합니다. 마테리얼 스타일 시트는 패키지된 지오메트리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각들의 텍스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머티리얼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면 패키지된 지오메트리에 들어가서 에이전트의 특정 부분을 선택하고 전체 지오메트리를 풀지 않고도 그 부분의 텍스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후디니에서 Material Style Sheets를 보기 위해 이 뷰포트 패널을 오른쪽 위로 나눌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화살표에서 스플릿 옵션을 선택하고 파인트업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패널이 두 개로 분리됩니다. 이제 아래 패널에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인스펙터스와 데이터 트리에 새 탭을 만들겠습니다. 더 작게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 Choose a Viewer 버튼을 클릭하여 뷰어를 선택합니다. 저는 Material Style Sheets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펼치면 이것은 후디니의 제신, OBJ 컨텍스트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오메트리가 트리 형태로 나타납니다. 좋아요. OBJ 컨텍스트로 나가서 여기서 정말로 제 시뮬레이션에 한 번 더 카메라를 맞출게요. 좋아요. 이제 우리의 스타일 시트,
즉 우리의 스타일 시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료 스타일 시트 창에서 여기로 가서 이 새 스타일 시트 버튼을 누릅니다. 이름을 러너스 1로 지정하고 원하시면 설명도 추가한 후 준비가 되면 새로운 스타일 시트 버튼을 누르세요. 여기 나무에 동물 무늬가 있는 새로운 요소가 나타나는 것을 조금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스타일 시트입니다. 열어보면 가져온 파일, 공유된 스크립트, 공유된 오버라이드 세트라는 3개의 폴더가 보입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스타일 시트가 생성되었지만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타일 시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Add 스타일을 선택하면 스타일 시트 안에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나타납니다. 원하시면 F키를 눌러 이 스타일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시트 또한 나중에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면 F를 선택하고 이름을 변경하면 됩니다. 우리가 만든 이 스타일은 포장된 기하학 내의 특정 부품의 스타일을 정확히 정의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이 스타일을 사용하여 에이전트의 일부, 텍스처를 적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에이전트의 부품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품이 뭔지 그리고 그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면 타일을 설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에이전트의 부품을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에이전트 언팩 노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에이전트 설정으로 가서 여기에서 에이전트 언팩 노드를 생성할 것입니다. 이 노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에이전트의 기하학을 풀어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을 여기 밖에 두고 마지막 노드인 이 에이전트 준비에 연결할 것입니다. 에이전트 노드를 선택하고 뷰포트에서 스페이스바와 기회를 누르고 있으면 선택한 이 노드의 카메라가 중심을 맞춥니다. 좋아요. 에이전트에 가까이 다가가서 에이전트 언팩을 시각화하면 뷰포트에서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모든 폴리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지 않으면 여기 위에 있는 이 큐브 아이콘을 클릭하고 마지막 옵션인 부드러운 와이어 음영을 선택하세요. 보지 않으려면 위에 부드러운 음영을 선택하세요. 좋아요. 이제 에이전트를 여기서 언팩했습니다. 이제 호기심으로 에이전트 언팩 노드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노드 정보를 확인해 봅시다. 이제 1, 4, 4, 4, 3개의 포인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것을 닫고 이제 에이전트 언팩 노드의 Shapes 매개 변수에서 목록을 펼치면 여기에서 에이전트의 모든 기하학적 부품을 볼 수 있습니다. 촐리션으로 시작하는 것은 충돌 레이어의 부품들이고 디폴트로 시작하는 것은 기본 레이어의 부품들입니다. 이 경우 마지막에 있는 하나만 있습니다. 이는 우리 캐릭터의 기본 레이어입니다. 만약 저처럼 에이전트 레이어 노드를 사용하여 추가 레이어를 생성했다면, 예를 들어 바틀 레이어를 생성했다면 여기 Shapes 목록에서도 제가 에이전트에 추가한 그 shape, 그 형태가 나타날 것입니다. 에이전트 레이어 노드를 살펴보면 shape name 매개 변수에 바틀 보텔라를 입력했습니다. 이는 에이전트 내에서 해당 shape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shapes는 기본 디폴트로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에이전트의 몸체와 우리가 레이어로 추가한 것들입니다. 제 경우에는 boat, 병입니다. 이 shape는 우리가 스타일 시트에 추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좋아요. 우리가 만든 이 스타일 시트로 돌아갑시다. 편집하고 싶은 쉐이프 중 하나의 이름을 가져오겠습니다. 디폴트를 선택할게요. 이 디폴트 칩니다. 이름을 복사해서 스타일 F로 이름을 바꿀게요. 이 이름을 붙여넣고 여기서 제거할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이 노드는 우리의 테스트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 이 스타일은 에이전트의 몸체인 쉐이프 디폴트 텍스처를 정의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이전트는 하나의 쉐이프, 즉 전체 몸체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에이전트는 다리가 따로, 팔이 따로, 머리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옷이나 다른 물건이 있다면 그것도 다른 객체가 되겠지만 제 경우에는 하나만 있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타일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타겟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타겟을 사용하여 여기 나타난 이 돋보기를 통해 후디니에게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기하학의 종류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에이전트와 작업 중이며 후디니에서 에이전트는 프리미티브로 간주되기 때문에 타입 열에서는 그대로 프리미티브로 두겠습니다. 이제 이 디폴트 CH 스타일은 표면 수준에서 내 장면에 있는 모든 프리미티브에 영향을 미치지만 나는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 프리미티브 안에 있는 프리미티브에 접근하고 싶습니다. 즉, 표면 수준의 에이전트가 아니라 내 에이전트의 조각에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겟으로 가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서브 타겟을 추가합니다. 이제 이 서브 타겟을 사용하여 후디니에게 첫 번째 프리미티브 레벨에 들어가서 즉 에이전트들을 확인하고 프리미티브 안에 있는 것을 보라고 지시합니다. 이제 이 모든 쉐이프 중에서 어떤 쉐이프에 이 스타일을 적용할지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쉐이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브 타겟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조건을 추가합니다. 팁의 열에서 에이전트 쉐이프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에이전트의 쉐이프 스타일을 변경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value에서 이 별표가 있는 부분에 우리가 텍스처를 변경하고자 하는 그 조각의 이름을 넣습니다. 여기 있는 이 이름, 스타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겠습니다. 완벽합니다. 텍스처를 적용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런 변화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쉐이프에 접근했을 뿐입니다. 이제 텍스처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트 컨텍스트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후디니에서 재료와 텍스처를 관리합니다. 나는 프린시플드 쉐이더 노드를 만들고 텍스처 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파라미터 창에서 베이지 색상의 컬러 블록 첫 번째 칸에 기본 텍스처를 넣을 것입니다. 이 텍스처는 다른 곳에서는 디퓨즈라고도 불립니다. Use Texture 옵션을 활성화하고 여기서 스타일 시트에 넣은 해당 부분의 텍스처 디폴트 체리를 찾습니다. FBX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면 텍스처가 이미 FBX 파일 자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처가 있는 폴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마네킹의 FBX 모델을 가지고 있는 폴더에는 다른 것이 없고 FBX 파일과 텍스처만 그 파일 안에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OBJ 컨텍스트로 가서 에이전트 설정에서 기하학에 들어가서 파일 노드를 생성하고 에이전트의 FBX 파일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노드를 시각화하고 이제 그 FBX가 있는 폴더로 돌아가면 텍스처가 있는 새로운 폴더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윈도우스가 FBX 파일을 열 때 자동으로 수행하며 이를 통해 모델의 텍스처를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텍스처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 후디니로 돌아가서 이 파일 노드를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매트 컨텍스트로 돌아가서 이제 마네킹의 텍스처를 선택합니다. 디퓨즈 텍스처를 선택하고 텍스처의 이름을 복사하여 이 노드의 이름으로 붙여넣어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다. 자, 이제 재료가 준비되었습니다. OBJ 컨텍스트로 돌아가서 에이전트 설정으로 가고 에이전트를 확인한 후 아웃 만네퀸을 시각화합니다. 스타일 시트로 가서 우리의 스타일을 선택하고 스타일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오버리드를 추가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요소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분홍색 밴드처럼 보입니다. 타입 열에서 Set Material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하학에 재료를 적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Override Value 열에서 이 버튼을 눌러 방금 만든 재료를 선택합니다. 선택하자마자 뷰포트에서 제 에이전트의 텍스처가 이미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제 에이전트의 디폴트 쉐이프 CH의 텍스처가 조금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같은 단계를 따라 이 다른 쉐이프, 즉 내 에이전트가 들고 있는 병에 텍스처를 적용해야 합니다. 최적화를 위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로 만드는 대신 스타일을 선택하고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사용하여 스타일 시트 내에 복사본을 추가할 것입니다. 이 쉐이프의 이름을 버틀레로 변경할 것입니다. 이는 다른 쉐이프의 이름이었습니다. 조건도 이제 이 쉐이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버틀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에 사용한 디퓨즈 텍스처가 병에도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텍스처가 아니라 다른 텍스처, 병의 텍스처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트 컨텍스트로 가서 이 노드를 복제하고 병의 텍스처를 선택한 다음 이름을 변경합니다. 버틀 디퓨즈라고 이름을 바꾸고 OBJ로 돌아가서 에이전트가 병을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 재질의 이름을 요산드로 변경할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 병은 이미 텍스처가 적용되었습니다. 제 에이전트와 병. 이제 제 에이전트의 두 쉐이프 모두 텍스처가 적용되었습니다.